네, 2024년 8월 2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플러스 다른 야당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수많은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정치하는 이재명 플러스 야권 시시하다. 저희 판단입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또는 기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에도 맞서겠죠. 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윤석열 이기지도 못하고 이재명 찌질하다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상당히 용렬해갖고 저를 꾸짖을 때 견문발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견문발검. 문자는 모기 문자. 모기를 보고 견문, 발검, 칼을 뽑는다. 모기 잡을 때는 모기채를 휘둘러야지 집안의 전가의 보도, 집안 대대로 전해져 오는 보검을 뽑아서 모기 잡는 놈은 용렬하다 그랬는데, 저는 탄핵과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가의 보도, 대한민국의 보검인데, 이거를 자기 살기 위해서,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결국은 견문발검하고 있으니 이재명 찌질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8월 2일 국회에서는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했습니다. 188명의 야당 찬석해서 반대 하나, 무효 하나 나오고 전부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알려지면 경찰이 가서 수사를 하죠.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청이 수사를 하고, 수사한 것들이 팩트를 보니까 이 사람이 범행을 한 게 맞다 라고 하게 되면 검찰에서 어떠한 죄를 줘야 되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뭐 그냥 목을 날리고 할 수는 없죠, 법치국가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법 위반이다, 이런 걸로 죄를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는 게 탄핵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 거는 이진숙 씨가 한 혐의가 있으니 죄를 줘야 된다라는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즉 경찰이나 소방청에서 수사를 해서 유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렇게 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죠. 이제 국회에서는요, 탄핵을 결정했으니까 기소를 합니다. 기소하는 기소의원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소팀이 만들어져서 탄핵 소추라 그러죠, 그걸. 그래서 기소를 하면은, 우리가 죄를 졌고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다시 검찰이 기소한 죄가 맞는지 법원이 판단해서 선고를 하죠. 마찬가지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서 탄핵감이 아니야, 그 다음에 탄핵이 돼, 이런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탄핵을 하겠다는 결정만 한 거지 탄핵 소추를 한 것도 아니고 탄핵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일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진숙 위원장이 그래, 탄핵 소추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재판을 받아보지, 거기서 무죄를 받겠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오고 있는 탄핵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 놨을 때 이분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안 당했는데 계속 탄핵으로 방통위원장을 쫓아냈죠.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한상혁이 제 또래인데 고대 나오고 번호산 친구예요. 이 친구가 민주당 때 방통위원장 하면서 TV조선하고 그 다음에 채널A,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방송에 대한 재승인 점수를 편파적으로 했었죠. 그거는 제가 저 동아일보에 있을 때 아주 동아일보에서도 긴장을 하고 시끄러웠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재승인 심사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한상혁이가 면직이 됩니다. 파면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사람인데 그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도 계속 버티고 있다가 면직이 되죠. 그리고 나서 김효재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그 양반이 직무대행을 했는데 이 직무대행을 흔들어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 시켰는데 탄핵을 한다 그래서 사표 쓰고, 김홍일을 사표 쓰고, 이진숙은 탄핵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탄핵으로 지금 자기네 이익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MBC 방송이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그걸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MBC 사태에 대해서 뭐 제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데 MBC는 공정하지 못해요. MBC는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1, 2노조가 커요. 근데 어떤 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한 노조는 그냥 순수 노조, 기술자 중심으로 복지 직원 봉급 많이 막 받자 그런 순수 노조에 가깝고, 또 한 노조는 기자, PD 중심으로 돼가지고 언노련의 맹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정치 투쟁을 하는 노조고, 또 하나 제3노조는 제일 작은 노조인데 거기는 좀 보수, 그전에 이순임 씨, 그분은 기자급 PD도 아니고 신문사로 얘기하면 업무직이라 그래가지고 뭐 총무부서, 인사부서, 판매부서, 광고부서 그런 부서가 있죠. 그런 부서에 근무하신 분이 이 MBC 노조가 논조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3노조를 운영해 왔었죠. 그분은 이제 퇴직을 했고, 그렇게 3개 노조가 있는데 그 중에 1, 2번 노조가 잘 합쳐져요. 왜냐하면 직원들 복지 올리는 거 하고 그거 투쟁할 때 좌파 노조도 같이 떠드니까 많이 합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MBC가 뭐 현 체제에서 흑자라고 하는데 저렇게 공정보도를 안 하게 되면 광고가 줄여서 적자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복지만을 원하는 노조들이 좌파와 붙던 거를 중단하면서 이거 뭐야, 누구 따라갔더니 오히려 손해내 라고 하면서 변할 수 있죠. MBC는 와야 됩니다. MBC 사라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언론 후퇴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까딱 없습니다. 이 MBC를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과 범야권이 지키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이 탄핵 정치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impeachment인데 지금 탄핵을 2달 사이에 7건을 추진했습니다. 탄핵을 확정된 거.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됐는데 이 탄핵안이 나온 게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6월, 7월 사이에 나온 탄핵이 7건이에요. 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이끄는 당에서 내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건 탄핵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했었고, 이진숙 씨가 탄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여기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 확정이 된 거는 이진숙이 하나죠. 나머지 6건은 펜딩돼 있지만 2달 사이에 이게 전부 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2달 사이에 7건의 탄핵안을 냈고, 그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한 겁니다. 70년 동안 21건인데 지난 2달 사이에 7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핵을 국회가 해놓으면은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 재판이 열릴 때까지 탄핵당한 사람은 꼼짝을 못하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됐다가 167일간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기각됐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하여간 지난 2달 사이에 2건이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숱한 탄핵을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이번에 과방위에서 참 완장을 차고 선졌던 위원장, 최민희 의원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국가권익위원회가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줬다라고 해서 권익위원회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이름을 특검법에 넣은 거는 최초입니다. 지난 2달간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이 낸 특검법이 9건이에요. 뭐 해병 특검법 등등 굉장히 많죠. 특검과 탄핵으로 정치를 하는 게 지금 이재명입니다. 지금 그걸로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선거에서 이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근데 이 탄핵과 특검이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은요, 이화영 유죄를 때리고 또 이재명 연루된 쌍방울 사건을 재판하게 된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탄핵 정치를 하고 있고 특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핵이라는 것부터 우선 보게 되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위직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라고 한 건데, 이거를 너무 남용을 하고 있어요. 헌법 65조에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관, 헌재, 소장, 재판관, 뭐 이런 사람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즉 독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대한민국의 보검, 전국의 보검인데, 이거를 참 이재명 지키자고, 이재명 하나 날아간다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나요? 이재명 날아가면은 보궐선거돼서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어 더 좋지. 진짜 이재명 때문에 견눈 발검하고 있어요. 견명 발검이네. 이재명 명 보고 발검하고 있어. 전가의 보도. 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한 거지, 이렇게 이재명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특검은 아까 말한 대로 검사라고 하는 거는 요러요러한 죄를 주자라고 기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검사가 권력에 붙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제 특검 제도로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 이재명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를 잡기 위해서 특검을 임명하면은 그건 이재명 검사가 되는 거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정권이란다, 그 세력들은 문재인 때 공수처 만들고 한 게 자기네한테 말 잘 듣는 검찰 만들려고 자꾸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검사로서 정치를 하겠다. 사법제도를 이용한 아주 악랄한 정치를 하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특검 제도를 없앴습니다. 미국 특검을 보고 대한민국이 따라가는데, 이 특검이 너무 악용된다 그래서. 근데 아주 그냥 특검과 탄핵으로 아주 신나게 정치를 해요. 그 다음에 청문회라는 하는 거는 들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히어링이라고. 리스닝 하게 되면, 우리 영어 공부할 때, 토플 시험 볼 때, 리스닝 그러잖아. 리스닝. 잘 듣고, 질문이 나오니까 대답하는 게 리스닝이고, 히어링은 음악 듣듯이, 듣고, 야, 이렇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청문회는 들어보는 건데, 거기서 망신 주기로 가. 최민희, 정청래, 이런 자들. 완장차고 설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청문회 정치, 특검 정치, 탄핵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보면 참 가련하고 좀 시시해. 야, 너 민주주의 하라고 만든 법을 가지고 이렇게 악용을 하니? 이 부동산 업자들이 하도 부동산 갖고 장난을 치니까 뭐뭐뭐 하지 말라고 숱한 규제법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다 피해서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하나 또 악랄한 수단들을 만들어내. 제가 기획부동산 취재하면서, 야, 참 머리 좋다. 또 이러면 또 무슨 법 만들고 참 어려운데, 이재명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이런 자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다니까 난 국민이 참 시시해요. 그래서 국민에 맞추는 동료 시민 여러분 하는 한동훈 시시하다라는 거고, 이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정세현인가 청와대 용산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오로지 국민한테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어리석다니까. 국민들이 어리석다고. 중후정치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과 특검 그리고 청문회로 정치하는 이재명 시시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도 거부하고 뭐도 거부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칼자루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사주풀이까지 해가면서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해줬는데, 결국은 이재명은 감옥 갑니다. 전가의 보도를 마구 뽑아대는 이재명, 정말 시시한 사내입니다. 민주주의도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으니 민주주의답게 감옥으로 가라, 이재명. 감사합니다.